자, 봅시다. 지금 신규생 중에서 이제 수능 영어, 내신 말고 수능 영어를 갖다 듣기 위해서 학원에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내신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내신을 끝내고 수능을 하겠다 이렇게 온 친구도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영어는 크게 보면 내신 영어하고 모의고사, 즉 수능 영어 두 종류가 있고, 수능 영어를 처음 듣는 학생들을 위한 안내 영상이야. 자, 우선 입시 전략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영어 이름 꼭 필요해. 왜냐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면 수시 합격 가능성이 상승하는데, 정시가 3장이고 수시가 6장이잖아. 학생부가 됐든 논술이 됐든 수시 6장 카드를 버릴 수는 없는데, 봐봐. 학생부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부 교과는, 자, 우선 논술로 간단히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논술은 되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 특히 연세대나 한양대처럼 수능 최저가 없는 데는 100대 1이라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아니고 두 과목 합이 4가 되는 조건을 필요로 하는 대학의 논술을 쓴다. 그럼 합격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합격 가능성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면 세계합 6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경쟁률은 떨어지고, 즉 합격 가능성은 더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논술이 됐든 학생부가 됐든 조금 더 경쟁력을 만들고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영어를 갖다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영어는 등급 받기가 엄청 쉬워. 그래서 지금 자기가 내신을 하고 있더라도 사실은 수능 영어는 병행하는 게 좋지. 왜? 수능 최저를 맞춰야 경쟁력이 더 세지니까. 자, 그러면 국수탐은 상대평가고 얘는 절대평가인데, 국수탐은 정해져 있어. 1등급은 4%, 2등급은 7%. 따라서 1등급하고 2등급을 합하면 11%까지겠지. 자,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잖아. 절대평가니까 이 제한이 없잖아. 그냥 90점만 받으면 되거든. 자, 그럼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영어의 등급 비율이 8%까지가 1등급. 즉 1등급이 100명 중에서 8%라는 거야. 100명 중에 8명이 1등급을 받더라는 거야. 얘는 4명밖에 못 받는데. 자, 2등급까지 합하면 26명. 2배가 넘기 쉽잖아. 그럼 영어는 수능 최저를 맞출 때 국수탐에 비해서, 즉 상대평가인 국어, 수학, 탐구에 비해서 등급 받기가 엄청 편하다는 거. 그리고 영어를 이용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 게다가 현역이 제일 힘든 건 뭐야? 고3이 제일 힘든 건 재수생의 영향을 받는 건데, 상대평가에서는 재수생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만 영어는 그게 없잖아. 절대평가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영어는 반드시 최대한 빨리 일을 받아 놓는 게 좋겠다. 그치? 그리고 1, 2학년 경우도 1, 2학년 모의고사로 준비하면 안 돼. 반드시 3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을 받아 놔야 돼. 1, 2학년 모의고사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로서의 기능이 좀 약해.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1, 2학년이어도 미리 3학년 영어 시험지를 기준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다. 안 그러면 3학년 가서 고생한다. 자, 우리 수능 영어의 목표는 딱 2개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내가 수험생이라는 마음에서 내가 수능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 수능 영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이 표현, 요 2가지 목표 안에 있는 건 뭐야? 국어, 수학에 피해를 주지 말자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수능에서 영어 과목의 역할은 첫 번째, 수능 최저를 위해서 반드시 1등급이 필요하다는 거야. 단, 국어, 수학에 피해를 주면 안 돼. 왜? 입시에서는 국어, 수학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국어, 수학에 피해를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 2개가 필요하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요 2가지는 왜 목표가 됐냐? 국어, 수학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제 알겠지? 그래서 그냥 입시는 간단해. 수능 최저, 수시에서, 그러니까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으면 수시 6장, 정시 3장인데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 최저는 뭘로 맞추는 게 좋다? 영어 1등급을 이용해서 맞추는 게 좋다. 그러면 영어 1은 반드시 필요해. 어디에서? 수시 6장을 위해서. 근데 정시에서는 국어, 수학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반드시 단기간에 끝내고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요 두 가지를 선생님이 그러면 목표로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볼게. 자, 우선 지금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선생님 뭐 전단지나 홍보물 보면 나와 있지만 봐봐. 다 이건 실명이잖아. 애들이 동의하에 올린 거라고. 실제로 애기들이 좀 애매해요. 빼주세요. 이런 애는 다 뺐어.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다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거에 3배, 4배 정도는 될 것 같아.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계산만 해봐도. 자, 그럼 얘는 3개월에서 4등급 1등급, 3개월에서 4등급 1등급이잖아. 근데 이게 왜 가능하다? 절대평가니까 가능하다. 절대평가 영어는 효과적으로만 준비하면 단기간에 점수가 올라. 됐지? 그래서 혹시라도 1번에 대해서 나는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까봐 4등급 애들도 1등급이 이렇게 단기간에 된다고.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단기간에 점수가 올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길래 올랐나요?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이걸 한번 설명해 주고 싶어. 그러니까 수능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자, 수능 영어 중요하대. 수능 영어에서 1을 받으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유리하대. 단기간에 올릴 수 있대. 오케이, 해보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지. 뭔 말이냐면, 아니 선생님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데 12시 방향에서 하든 3시 방향에서 하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 즉 열심히 하면 어차피 점수가 상승하는 건 동일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이걸 자기 개인의 관점에서 정확히 분석해보면 수능 영어라는 전체적인 학습 범위를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이걸 딱 쳐다보면 어떻게 돼야 돼, 사실은? 이게 빠른 상승이고 이건 상승이거든? 근데 생각해봐. 누구나 발전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빠른 발전과 느린 발전이 있을 뿐인 거야. 실제로 경쟁에서 느린 발전은 뭐야? 후퇴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점수가 빨리 올라. 얘는 점수가 느리게 올라. 그럼 실제로 얘는 뭐다? 경쟁에서는 후퇴나 다름없다고. 자, 이 차이는 왜 나는 거야? 수능 영어도 내가 정확히 분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내가 못하고 이건 잘해. 그러면 당연히 난 뭘 먼저 해야 돼? 못하는 걸 먼저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그럼 내가 하는 공부의 절반은 낭비에 불과하다니까. 따라서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뭐야?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우선순위가. 그래서 내가 그냥 공부란 건 간단하잖아. 이걸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이걸 잘해. 이걸 못해. 그럼 이걸 자, 나는 무엇을 못하지? 왜 못하지? 어떻게 하면 빨리 오를 수 있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얘가 1등, 얘가 2등이라고.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단기간 점수 상승 방법에서 가장 기본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뭔지 알겠지? 나의 약점을 먼저.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객관적, 주관적. 객관적인 걸 설명해 볼게. 자, 객관적 우선순위라는 건 지금 이게 수능 영어 시험지거든? 그럼 여기 보면 파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어. 자, 이게 잘 안 보이는 사람은 학원에 오면 이 자료가 있어. 얘는 쉽고 얘는 어려워. 따라서 당연히 파란색을 먼저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 초록색, 그 다음 빨간색 이렇게 가는 거야. 우선순위는. 뭔지 알겠지? 왜? 얘는 10만 노력을 해도 돼. 얘는 50을 노력을 해야 돼. 얘는 100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따라서 금방금방 발전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면 얼마나 좋겠어. 조금 노력했더니 점수가 늘어. 조금 노력했더니 점수가 늘어. 뭔지 알겠지? 반드시 우선순위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학습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본다면 쉬운 거 먼저,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이런 순서로 가면 빠른 발전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 보면 여기서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해놨는데 얘들은 진짜로 금방 늘어. 얘들은 시간이 조금 걸려. 얘는 노력한다고 느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뭔지 알겠지? 지금 이 자료는 학원에 오면 선생님이 다 배포해 줄 거니까 칠판. 그래서 수능 전까지는 학습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야. 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풀이의 우선순위도 되지. 뭔 말이냐면 봐봐. 자, 빨간색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 분명히 40문제는 풀만하고 5문제가 어려워. 근데 어떤 애들은 5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10문제가 어렵대. 그런 애들의 특징은 뭐야? 봐봐. 이 문제가 엄청 어려워. 21번이. 근데 21번을 오래 붙잡고 있잖아? 그러면 22번이 원래 파란색인데 22번도 뭐가 돼버려? 빨간색이 돼버려. 어려운 문제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 문제까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뭔지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문제풀이 우선순위, 즉
이 빨간색 5개는 아예 건너뛰어야 돼. 그것도 선생님이 다 정해줄 거야. 뭔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게 채점표도 되는 거야.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채점을 해. 그랬더니 20번, 22번 틀렸고 31번, 30번 틀렸고 34번 틀렸고 37번 틀렸어. 39번 틀렸어. 자, 그럼 나는 뭐 먼저 해야 돼? 얘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식으로 오는 거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채점을 여기다 하면 좋아. 근데 봐봐.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생각해봐. 94점이 있고 지금 94점하고 96점 중에서는 뭐가 더 좋겠어? 우리 생각에는 얘가 더 좋을 것 같잖아. 근데 실제는 얘가 더 좋은 거야. 왜? 94점은 딱 3점짜리 어려운 것만 2개를 틀려야 돼. 근데 96점은 뭐야? 쉬운 거. 이거 하나 틀리고 이거 하나 틀리고 쉬운 걸 2개 틀려야 96점이야. 그럼 얘도 2개 틀리고 얘도 2개 틀렸는데 자 94점은 뭐야? 37번하고 34번 어려운 것만 딱 틀렸어. 따라서 얘는 뭐야? 안정적이라는 증거야. 근데 얘는 쉬운 걸 틀려버렸잖아. 그럼 어려운 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안정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채점을 해보면 쉬운 걸 2개 틀린 애하고 어려운 걸 2개 틀린 애가 있으면 94점이 훨씬 더 좋은 거다. 뭐의 관점에서? 안정성의 관점에서. 됐지?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여기다 채점도 할 수 있어. 칠판. 자, 그럼 객관적인 우선순위 됐고 선생님 근데 저는 제가 좀 특수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어떤 특수성이 반영된 우선순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관적인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하겠지. 이건 그냥 내가 알려줄 거고. 자,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찾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우선 우리는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주중 수업이 있고 일요일에 주말 수업이 있잖아. 그러면 현장 강의가 없는 월, 화, 금, 토에 무료로 온라인 모의고사를 진행해. 재원생만 해당이 돼. 재원생은 현장 강의가 있는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 화, 금, 토에 모의고사를 참여할 수가 있다고. 알겠어? 자, 그러면 독해 모의고사하고 듣기 모의고사를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본인이 필요한 걸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줌 링크를 보내줘. 그럼 이걸 치고 들어오면 돼. 자, 그러면 우선 단톡방이 있거든. 우리가 온라인 모의고사. 여기 보면 100명 정도 있어 이미. 그러니까 후반부로 가면 더 많아지겠지. 그래서 애들이 같이 많이 참여해야 실제 시험의 느낌이 나니까. 그러면 저 출석합니다라고 이렇게 카톡을 나한테 보내. 출석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자, 봐봐. 이게 진짜 중요해. 주관적인 나만의 우선순위를 찾기 위해서는 봐봐. 이제 얘가 모의고사를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오늘 5번째 본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 4번 보면서 그동안 지가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이걸 잘하고 이걸 못했어. 자, 이게 나는 무엇을 못했고 무엇을 주로 틀렸고 왜 틀렸고 어떻게 고치고 있는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쭉 검토를 해. 그리고 나서 오늘 계획을 짜. 나는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계획을 짜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뭔가 새롭게 새롭게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갖다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계속 봐봐. 항상 그 전에 나의 문제점을 갖다가 한번 쭉 점검을 하고 오늘 계획을 짜고 뭔가 나는 계획을 짰어. 그리고 집중해서 풀었어. 그랬더니 뭔가 또 놓친 게 있어. 이거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느낀 점들을 갖다 이걸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에 관련돼서 자료도 만들어주고 수업에 반영도 시키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쓰다 보면 스스로 발전이 돼.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실제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엄청 중요한 상담 자료로 쓰일 수 있어.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줌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화면이 있어. 자, 여기서 이제 머릿속으로 오늘 계획을 딱 짜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소회실로 이렇게 초대를 하겠지? 그럼 반드시 책이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놔야 돼. 자, 이 상태에 있으면 지금 선생님하고 온라인 선생님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수업 시간을 최대한 실전처럼 운영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됐지? 그래서 우리가 자, 시작합니다. 5분 남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는 음원도 우리가 다 틀어줄 거고 그래서 최대한 실전의 연습을 하게 해줄 거라고. 자,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지금 이게 우리 온라인 카톡방에 가면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학원에 오면 자료를 줄게. 이 양식이 있어. 그래서 이 양식에다 쓰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볼게.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7개 구간으로 끊어줘. 모의고사의 목표는 뭐다? 다시 한번. 나의 주관적인 문제점을 찾는 거잖아. 건강검진이야. 자, 나는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하네. 이걸 갖다가 어떻게? 구간별로 끊어주는 거야. 건강검진이니까. 마치 자, 뇌검사, 심장검사, 허리검사, 뭐 허벅지는 어떤가요? 뭐 이런 식으로 폐는 어떤가? 구간 건강검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구간별로 나의 문제점을 찾는 거지, 이렇게. 자, 그걸 하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선생님이 아까 보내준 요 표에 보면, 요 파일을 너한테 보내줄 거야. 자, 그러면 그 파일에 보면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내가 써놓은 거야. 너는 요 흰색을 쓰면 개인적인 정보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만들어진 파일을 너한테 보내주면 이거에 맞춰서 너가 요 흰색 부분을 갖다 각자 쓰면 돼. 자기 정보를. 그래서 자, 듣기 플러스 독해 6문항 구간, 주제 구간, 어법 어휘 구간, 빈칸 구간, 순서 구간, 요약 장문 구간,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패스하고 넘어갈 문항까지 내가 다 정해줄 거야. 뭔지 알겠지? 5문항은 아예 쳐다보지 않고 패스하는 게 좋아. 멘탈이 약하거나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이런 부분까지 다 정해주는 거지. 그러면 너는 노란색하고 초록색 부분을 읽고 각자가 요 흰색 부분을 스스로 쓰면 되는 거라고. 뭔지 알겠어? 자, 그렇게 하면 애기들이 여기다 이제 채점한 양식을 주고 느낀 점을 여기다 써주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급한 건 카톡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줄 거야. 그 대신 카톡의 한계가 너무 커. 내가 너희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실제로는 전화 또는 학원에서 만나서 해줄 거야. 자, 그럼 어찌됐든 여기 채점한 표를 이렇게 보내는 게 핵심이야. 채점한 표를 이렇게 보냈잖아. 그럼 이 표를 모아보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가 틀린 것만 쭉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거야. 1회, 2회, 3회. 자, 중간 점검을 해볼까? 선생님 저는 어법하고 빈칸하고 흐름 문장 삽입. 어법, 빈칸, 문장 삽입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자, 좀 더 가보는 거지. 아, 나는 확실하게 어법은 6번 봤는데 다 틀렸어. 가장 약한 유형. 그 다음에 빈칸하고 문장 삽입도 6번 중에 4번을 틀렸어. 굉장히 약한 유형. 그지? 밑줄의 의미는 2번 틀렸네. 조금 약한 유형.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고. 이게 주관적인 우선순위야. 이건 각자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그지? 자, 그러면 학원에 오잖아? 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약한 유형을 골랐잖아. 그러면 3월이 됐든 6월이 됐든 9월이 됐든 중요한 모의고사를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개인별 취향 유형을 갖다 신청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저는 여기 신청을 표시하는 거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 볼게. 선생님 저는 어법이 약하고 ABCBL이 약하고 문장 삽입이 약하고 빈칸은 너무 약해요. 이렇게 줬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에 맞춰서 개인별 자료를 다 만들어 줄 거야. 어법이 약하다 했으니까 어법. 빈칸은 너무 약하다 했으니까 자료 1, 자료 2 두 가지를 주는 거지. 엄청 약하다고 했으니까. 지가 엄청 약하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A, B, C 배열 문장 삽입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는 정해졌잖아. 객관적인 우선순위는 내가 정해주는 거고 주관적인 우선순위는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내는 거고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지는 정해졌지? 자, 그 다음에가 뭐야? 어떻게 할지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무엇을 할지는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할지인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선생님의 바람은 너희들은 절대로 계획을 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봤을 때 현장에서 100명 중에 한 많으면 5명? 내 생각엔 한 3명. 3명에서 5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는 계획을 짜면 안 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멋진 계획을 짜게 된다고. 그래서 계획표를 내가 다 짜줄 거야. 그러니까 내 목표는 딱 하나야. 아침에 눈을 떴어. 그랬더니 영어는 할 일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돼. 그냥 눈을 뜨는 순간 딱 눈을 떴더니 영어는 이미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거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기 전에 내일 영어 공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눈을 뜬 다음에 그걸 하고 자면 끝이야. 그래서 수험생은 절대 계획을 짜면 안 돼. 자꾸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라고.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별 계획표를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너희들이 지금 오게 되면 첫날 원생기록부란 걸 쓸 거야. 그래서 자기의 개인정보를 쭉 쓰는데 기존 학원에서 다니면서 아쉬웠던 점을 쭉 쓰면 선생님이 여기다 피드백을 해줄 거야. 우리 학원에서 바라는 점을 쭉 쓰면 또 피드백을 이렇게 딱 해줄 거라고.
자, 그래서 내가 상담하고 그 다음에 조교들이 쭉 점검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관찰한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해 줄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은 관찰자가 문제점이 있다고 표시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별 상담이 들어갈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계획표가 나오겠지. 지금 얘는 영어를 못하진 않아. 하루에 한두 시간 공부해서 1, 2등급을 받는 걸 목표로 한대. 자,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계획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단어가 엄청 취약해. 그러니까 국어를 잘했기, 언어는 뛰어나. 근데 단어가 엄청 약한 거야. 왜냐하면 언어적으로 좋은 애들은 영어도 잘하거든. 근데 국어를 잘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애들은 대부분 단어가 취약해. 그래서 단어 검사 위주로 계획표를 짜준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는 우선은 단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양이 많진 않아. 다른 건. 근데 단어 양은 굉장히 많이 있는 숙제를 내주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얘는 엄청 성실한 여학생이야. 근데 항상 시간이 부족해. 근데 내가 막상 시험지를 봤잖아? 모든 단어를 다 세게 읽어. 실제로 지문에 단어가 15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는 한 10%? 많으면 20%야. 근데 얘는 10%, 20%가 아니고 100% 모든 단어를 다 강하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없어? 강약이 전혀 없다고.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시켜줘야 돼서 얘는 철저하게 문제 푸는 계획 위주로 짜준 거지. 그치? 얘는 단어는 엄청 잘하기 때문에 굳이 단어를 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문제풀이로 강약을 만드는 연습만 해주는 거야.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쭉 짜는 거지. 그래서 다 철저하게 개인 상담 하에 개인별 계획. 절대로 학생이 스스로 계획표를 짜면 안 된다가 선생님 생각이야. 됐지? 그래서 자,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했고 어떻게 할지까지 정해줬어. 그럼 이제 단기간에 점수가 오르는 비밀은 알려준 거야. 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짜준 대로 계획표대로 하면 점수는 단기간에 늘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제부터는 어려운 건 아니야. 철저하게 숙제 검사하고 학습 관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원래 모의고사를 보거든. 그래서 영역별로, 구간별로 다 분석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구간별로 내가 직접 다시 한번 다 점검을 할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건 뭐야? 이건 매일 올 때마다 시험을 보는 거야. 아까 계획표 정해줬잖아. 그 계획표에 맞춰서 올 때마다 시험을 보는 거야. 올 때마다. 그치? 올 때마다 시험을 보게 될 거고. 그래서 단어, 문법, 독해, 문제풀이, 듣기, 모의고사를 계속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그래프로 우리가 관리를 해줄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하얀 곡선을 긋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계획을 갖다 수정하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그 정보들은 다시 이건 우리 선생님들이 드롭박스에 선생님들이 10명이 한 학생을 도와준다면 내 입장에서는 나머지 9명이 그 사람의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떤 관찰을 했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 공유된 파일에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머지 9명의 선생님이 그 학생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보가 정리가 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 지금 우리가 신규생인데 수능 영어를 듣기 위해서 처음 온 학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을 다니긴 다녔는데 그동안 내신 위주로 하다가 수능 영어를 처음 한 학생도 있을 거고, 자, 우리의 목표는 뭐다? 단기간에 점수를 상승시키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다. 됐지? 자, 근데 이 두 가지의 목표는 왜 나왔다? 이 두 가지의 목표는 국어 수학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수시 6장을 생각하면 영어 1등급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정시에서는 국어 수학이 중요하니까 영어는 빨리 끝내야 돼. 이해돼? 그래서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계획은 선생님이 안내를 해줬고, 자, 이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점수가 오른다는 확신은 있어. 단, 최소한 내가 내준 숙제 정도는 해와야 돼. 그거조차 안 할 사람이면 진짜 안 오는 게 좋아, 학원을.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 안내 영상을 보고 자기가 숙제를 최소한도 안 하는 사람이 아예 오지 마.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건 다른 학원보다 훨씬 더 적은 자료를 이용할 거야. 왜? 국어 수학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대신 그 자료에서 100% 나와. 내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 현장 강의를 들어보고 거짓말이다. 그럼 바로 퇴원해도 돼. 정말로. 자료는 다른 학원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느낌이 들 거야. 대신 그 자료에서 다 나와. 뭔지 알겠지? 그럼 생각해봐. 지금 다른 애들이 이만큼 해. 근데 너희는 이만큼만 해. 왜? 내가 여기서 나온다고 정해줬으니까 이건 안 해도 돼.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야? 여기서 다 나온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잖아. 이건 나의 역할. 너희들의 역할은
적어도 이걸 숙지는 하라고, 숙지는. 그래서 다른 애들이 100을 할 때 너희는 20만 해도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다른 애들의 학습량이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거기서 번 시간은 어디에 써야 된다? 국어 수학에 써야 된다. 됐지? 그래서 영어도 오르고 국어 수학도 오르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같이 만들어 봅시다. 자, 학원에서 보겠습니다.